소셜 애니멀 데이비드 블룩스 이경식 옮김 저자는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정신과 뇌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통찰을 내놓았다. 이 책은 인간이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의 사회생활을 하면서 심리적인 변화와 문화적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 보여주고 있다. 두 남녀의 성장기를 통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현실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인생 교과서와 같은 책이다. 이 책의 주요 등장인물은 해널드와 에리카이다. 두 사람이 태어나서 학습을 하고 우정을 쌓고 사랑에 빠지고 일을 하면서 지혜를 쌓고 그러면서 늙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 두 사람을 통해 유전자가 어떻게 개인적인 삶을 형성하고 뇌의 화학작용이 어떻게 작동하며 가족의 구조와 문화적인 모형이 어떻게 삶을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해럴드와 에리카는 살아가면서 점점 성숙한 인간으로 발전한다. 부모와 조부모에게 배우고 온갖 시련과 재난을 겪으면서 서로 동반자로 만나 해럴드가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을 통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느끼게 한다. 먼저 해럴드의 성장 과정이다. 해럴드 부모인 록과 줄리아는 착한 심성을 가졌고 서로 호감을 느껴 결혼을 해서 몇 달 동안 행복한 신혼부부 생활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다름을 알게 되고 서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이때부터 인생은 전혀 다른 차원의 책임과 공동계획 아래 살아야 하고 자신을 위해 하고 싶은 것만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했다. 줄리아는 해럴드라는 남자아이를 임신하면서 미니스커트도 못 입게 되고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서 지방 덩어리가 된 자신의 몸을 보게 된다. 이럴 때 여성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은 2배로 높아진다. 한때는 스스로 깔끔한 편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녀의 짐은 야만인 훈족의 침입을 받은 로마 제국의 변방처럼 엉망이 된다. 줄리아는 해럴드를 키우면서 과중한 양육의 덫에 걸리게 된다. 그녀가 속한 사회 계층 사람들이 결코 포기하지 못하는 양육의 뜻이다. 해럴드가 좋아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비디오,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고 오직 공부를 하도록 강요를 한다. 청소년기 해럴드는 잘생긴 얼굴과 운동을 잘하는 학교에서 스포츠 스타였다.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욕을 하지만 어른들 앞에서는 점잖고 공손한 말을 골라서 썼다. 해럴드는 테일러 선생님이 칭찬을 하자 더 열심히 공부하여 정체성을 높였다. 해럴드는 대학에 진학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강의를 들으며 성장하고 깨닫는다. 장차 인생의 많은 부분을 해럴드와 얽혀서 보내게 될 에리카는 해럴드와 전혀 다른 공간에서 성장을 한다. 에리카의 엄마인 에이미는 부모님이 중국에서 온 이민자였다. 에이미는 조울증을 앓았는데 툭 하면 재발했다. 아빠는 멕시코 출신이었다. 현실적인 감각이 없고 사고를 내고 달아나거나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며 위기를 모면하려 거짓말을 했다. 에리카는 빈민층으로 해럴드와는 다른 생활을 하며 성장한다. 에리카의 엄마는 너무 힘들고 지쳐서 에리카와 대화를 나눌 힘도 없었다. 에리카는 현재의 환경에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다. 에리카는 아카데미 학교를 들어가기 위해 이사진이 회의를 하는 곳을 찾아가 저는 이 학교에 입학하고 싶습니다 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설립자 중 가장 학교에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 종이에 부정 추첨 한번 합시다. 젠장. 이라는 글을 다른 설립자들에게 주면서 입학을 하게 된다. 에리카는 테니스 대회에 나가서 게임에 지자 자신의 통제력을 잃고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비난했다. 그리고 개 같은 세상, 개 같은 공, 개 같은 라켓, 개 같은 상대 선수라고 말을 했다. 코치는 화가 났고 에리카는 경기장에서 쫓겨났다. 그러면서 큰 깨달음을 얻게 된다. 자아를 차분하게 진정시켜 자아 통제력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연습을 통해 실천하면서 예전보다 걱정이 적어졌고 경기 성적도 좋아졌다. 에리카는 명문대에 입학을 했다. 에리카는 최고의 엘리트 컨설팅 업체로 꼽히는 회사에서 첫 직장 생활을 했다. 그곳에서 해리슨이라는 직장 상사를 보면서 어째서 그렇게나 똑똑한 사람들이 그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직원을 고용할 때나 사람을 사귈 때에도 IQ를 기본으로 했다. 그들은 IQ는 높았지만 지혜는 없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회사를 운영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직장을 그만둔다. 에리카는 문화적인 영역을 세분화한 상품을 파는 회사를 만들어 컨설팅을 하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문제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는 자신이 입장에서 컨설팅을 접근하다 보니 쉽지 않았다. 마침내 에리카는 무의식적인 편견을 정의하는 새로운 어휘를 알게 된다. 에리카는 행동 경제학의 학술적 결과를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변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다. 이것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사람을 소개받는다. 그 사람이 헤럴드였다. 헤럴드는 세계 경제 및 외교 분야에서 학위를 받았다. 대학을 졸업한 뒤 그는 평화봉사단체와 비슷한 몇 개의 단체에서 일을 하며 개인용 제트기를 타고 다니면서 박애 정신을 실천하는 데 염증을 느꼈고 직종을 바꿨다. 그 뒤 많은 매체에서 일을 했고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한 고용 조건 아래서 일을 했다. 헤럴드와 에리카는 스타벅스에 만나 면접을 보고 같이 일을 하게 된다. 둘은 사랑을 하게 되고 에리카의 사업은 점점 번창해지는 데 반해 집은 점점 어두워졌다. 사업이 잘 되는 대가로 집은 썩어 나갔다. 하지만 4년 뒤 불경기가 어깨를 강타하면서 회사의 문을 닫게 된다. 에리카와 헤럴드의 관계도 편치 않았다. 헤럴드는 사람의 가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생각이 자리를 잡았다. 이에 비해 에리카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고 생각했다. 에리카는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 즉 임무가 필요했다. 몇 달 뒤 에리카는 케이블 회사인 인터콤에 괜찮은 직책으로 취업을 했다. 그런데 회사가 경영에 문제가 있자 레이먼과 함께 경영진에게 회사 운영에 대한 제안을 했다. 그 후 레이먼이 CEO를 10년을 하고 물러난 뒤 외부에서 CEO를 영입했다. 그의 임기가 끝나자 나이 47살의 그녀가 차기 CEO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헤럴드와 에리카는 가슴 깊이 슬펐다. 에리카는 가정의 행복을 희생하고 직업적인 성공을 얻게 된 게 과연 잘하는 일인지 고민했다. 헤럴드 역시 자기 또래 부부가 손을 잡고 함께 산책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웠다. 둘은 가식적인 부부 생활에 위기를 느꼈고 에리카는 헤럴드와 싸움을 하며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한다.
헤럴드는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기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에리카는 아이보다는 회사 생활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둘 사이는 더 골이 깊어갔다. 헤럴드는 스카치 위스키를 손에서 뗄 수 없었다. 알코올 중독자 모임에 참여하면서 자신이 조금만 더 마음을 열고 살았다면, 조금만 더 정서적으로 용감했다면 바뀔 수도 있었을 인생에 대해서 생각했다. 에리카는 기업계 잡지의 표지 모델로 자주 등장하는 남자와 하룻밤에 실수를 하면서 도덕적으로 수치심을 느낀다. 그리고 헤럴드가 자신의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다.